제 이름은 박영호, 올해 64입니다. 저는 지금 해가 가장 먼저 드는 병실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손등에는 어제 맞은 주사 자국이 선명하고 숨을 쉴 때마다 왼쪽 가슴이 묵직하게 아려옵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제가 세운 건설사의 대표이사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지휘했고 제 말 한마디에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나 병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제 성공이 어쩌다 이 차가운 병실의 4인실 침대에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저의 무지했던 오만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한 사람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오남매의 장남으로 성공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새벽 신문, 밤 공사장을 오가며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엔 남들보다 3배는 더 일했습니다. 박영호는 독하다는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고 건강검진은 시간 낭비라 생각했죠. 45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세웠습니다. 아내의 불안해도 당신은 그냥 내조나 잘해라며 성공을 확신했죠. 20년 후 저는 강남에 빌딩을 세우고 자식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모두가 제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만했습니다. 아내는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걱정은 성공한 남편의 발목을 잡는 푸념으로만 치부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이 계약이 얼마짜린 줄 알아? 아내의 눈물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5년 전 첫 신호가 왔습니다. 바른 기침이 몇 주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 가요. 아내의 간청에도 저는 수백억짜리 현장에 가야 한다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성공을 걱정했습니다. 2년 전 가을 저는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기침은 일상이 됐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체중이 10kg나 빠진 것을 다이어트라 변명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직원들 앞이라 태연한 척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불안한 신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도중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았던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왜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 병명은 폐암 3기였습니다. 그것도 악성 종양이 기관지를 거의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 계약, 빌딩.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단어들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그제야 제 옆을 지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울음을 참고 있던 제 아내였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고 제 자랑이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그저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믿었던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했고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평생 이룬 성공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병문안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만이 매일 죽을 담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나 좀 죽게 내버려둬. 아내는 묵묵히 제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아.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원망했죠. 당신 뒷모습만 보면서 평생을. 근데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60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빚을 갚아 지금은 월세 40의 작은 빌라로 왔습니다. 저는 튜브 없이는 숨쉬기 힘든 몸이 되었고 아내는 저를 돌보기 위해 새벽에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지난 주말 아내가 제 손에 작은 상추 화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라도 같이 가꿔요.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건강 위에 쌓은 성공은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잃는 순간 제가 이룬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걱정이야말로 내 생명의 경고등이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셋째, 내 능력이라는 오만함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빌딩을 세웠지만 정작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인 가족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작은 창가에 앉아 아내가 심어준 상추에 물을 줍니다. 숨은 여전히 가쁘지만 제 옆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생 나의 오만함을 견뎌주고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준 저 사람, 바로 내 아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저처럼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